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방역 강화에 나서자 중국이 이들 국민들에 대해 비자 발급을 상당 부분 중단했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이것이 근거 없는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의 코로나 관련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각국이 납득할 만한 예방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유 없는 보복이라며 중국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VOA에 세계 각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공중보건과 과학을 바탕으로 신중한 보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서 보복을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중국이 투명성을 유지하고 더 많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촉구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O의 마이클 라이언 긴급 대응팀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을 축소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각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은 납득할 만한 접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in the absence of that data, countries have made a decision to take a precautionary approach, and DG, myself, and others have said that that's understandable in the circumstances of that situation. These aren't restrictions on travel; they're adaptive measures. 앞서 유엔은 1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한 국제 기준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seen various member states take various decisions recently. As the WHO says, it is very important that all decisions regarding screening of passengers and so on be taken on scientific grounds and only on scientific grounds. 이런 가운데 27개 회원국들에게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권고한 유럽연합은 중국의 이번 비자 중단 조치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중국과 해당국의 사안으로 EU 회원국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서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11일 워싱턴 DC에서 외교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담을 열고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난 10월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미사일 발사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 뒤에 우리는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고 필요시 억제를 위해 한국과 미한일 3자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타이완 주변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 등을 논의했으며 우주와 사이버 등 모든 영역에 걸친 협력 확대에 한국과 호주 그리고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의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전례 없는 빈도로 지난 1년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오는 2월 북한의 핵 사용을 상정한 미국과 한국의 도상훈련을 실시한다는 한국 국방부의 발표와 관련해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미국과 한국 모두의 안보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은 11일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미한 연합훈련 계획과 관련한 VOA의 확인 요청에 구체적으로 발표할 내용은 없지만 미한 연합 군사훈련은 오랜 기간 지속된 일상적이고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미국은 철통 같은 미한 동맹에 따라 한국의 안보와 연합 방위 태세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국과 미국이 다음 달 북한의 핵 사용을 상정한 도상훈련 방식의 연합연습을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을 연내 개정하는 등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능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외교와 군사위원회를 이끌 새 위원장에 중국과 북한의 강경한 기조를 유지해온 공화당 의원들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특히 하원 군사위원회를 이끌 마이클 로저스 의원은 미국이 북한 등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했다며 미국 병력 강화에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앞으로 의회 기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공화당의 마이클 로저스 하원 의원이 제118대 미국 의회 하원 군사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10일 성명을 통해 하원 공화당 동료 의원들에 의해 하원 군사위원장으로 선출돼 영광이라고 밝히고 현재 미국이 처한 국제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는 이런 위협들을 억제하고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군대로 남기 위해 치명성과 역량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앞으로 2년 동안 하원 군사위는 우리 장병들에게 세계 어느 곳에서든 적을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격퇴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무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저스 의원은 지난해 초부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본토와 영내 방어체계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제재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외교 사안을 다루는 하원 외교위원장에는 공화당 마이클 메카르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메카르 의원은 11일 성명을 통해 하원 외교위원회를 이끌도록 뽑아준 공화당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중국 공산당에 대응하는 것은 이번 의회에서 우리의 최우선 국가안보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왜 그렇게 재앙이었는지에 대한 답을 드디어 이 행정부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면서 외교위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세계 무대에서 직면한 많은 도전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감독과 의미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초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카르 의원은 지난해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 북한 문제에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회기 하원 군사위원장을 맡았던 애덤 스미스 민주당 의원은 11일 브루키스 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전 세계 위험 요소로 북한 등을 꼽으며 이들은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 wants us out of Asia, Iran wants us out of the Middle East, Russia wants us out of Eastern Europe, and North Korea also wants us out of Asia, and of course the transnational terrorist groups want us out and gone, period. They want to reduce our influence and push us out because we are a threat to primarily their autocratic ambitions. 스미스 의원은 특히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은 국제 질서도 위협하고 있다면서 억지력과 강력한 동맹 구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서해상에서 선박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또 포착됐습니다. 북한 서해상을 촬영한 11자 플래닛 랩스의 위성 사진을 보면 길이 약 105m 선박과 100m 선박 두 척이 길이 40m 선박을 사이에 두고 밀착한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또 이 지점에서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서도 길이 90m 선박 두 척 사이에 이들보다 크기가 작은 선박이 중간에 끼어 있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 해역에서 선박이 밀착한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하고 세 척이 맞댄 경우 가운데 한 척이 크레인용 바지선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 2일 4건의 선박간 환적 의심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번 2건을 더할 경우 올해에만 이 일대에서 발견된 환적 의심 사례는 6건으로 늘어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선박간 환적 의심 행위가 포착된 북한 초도 인근의 서조선만, 즉 북한 서해 일대를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했습니다. 한국 기업 한화솔루션이 대규모 미국 내 태양광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별도의 성명을 통해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성명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의 태양광 투자를 하겠다는 한화 큐셀의 발표는 조지아주 노동자 가족과 미국 경제의 대형 호재라면서 이것은 자신의 경제 계획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투자는 우리의 공급망을 되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청정 에너지 비용을 낮추며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발효되는 IRA는 미국에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세액 공제를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보장하고 있으며 앞서 한화솔루션은 이날 미국 조지아주에 3조 2천억 원, 미하로 약 25억 달러를 투자해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 위협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재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인권단체가 대북 전단 금지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세계 100여 개 국가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1일 BOA에 보낸 공식 성명을 통해 인권 관점에서 분명한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단 등 평화적인 국경 간 정보 공유 활동을 범죄로 규정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는 이런 평화적 활동을 범죄로 규정해 도를 넘어섰고 이에 저항하는 북한 인권 활동가들을 감시하고 괴롭히고 위협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북한 정부의 소나기에 노란한 것이자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국 국민의 권리를 직접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그러면서 이런 인권 침해 조항을 없애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한국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옳은 일이 될 것이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 등은 한국 정부의 결정으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한국 내 북한 관련 시민사회단체들도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북전단 금지법은 과잉금지 원칙과 죄형 법정주의에 명백히 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막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을 하루빨리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